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1월 21일 월요일이고요. 네. 상패도 다 같은 상패가 아니죠. 네, 일단은 좀 봐보자고요. 기다려봐요. 네. 출석만 풀고. 형준님, 박경민님, 좋은날님, 전미정님, 핸드폰님, 들꽃님, 돈나무 오빠님, 염소양님, 김베드로님, 박실비님, JBS9895님, 태호 어머니님 어서 오시고요. 배 두드리고 있어요. 좋으시겠다. 뭐 드셨어요? 고기 먹었지. 고기 먹으니까 배 두들기지. 원태호님, 초긍정님, 드림앤 해피님, 문영민님, 진아송님, 염소영님 인사했던가요? 네, 이영란님 어서 오시고요. 벨라필라님, 그리고 박순희님, 해나님, 식사하자고요. 네, 거기서 드세요. 같이 먹게. 네. 마이드림님 어서 오시고요. 사모펀드님, 박순희님 좋아요, 구독, 좋아요. 네, 김혜자님, 화수부님 어서오세요. 긍정의 힘님, 박경숙님, 코디님, 부자오빠님 어서오시고요. 행복한 공간님 일찍 왔네. 오이쿠, 요즘에는 좀 바쁜 거 지나가서 일찍 오시는군요. 좋아요. 그리고 실시간님, 박미주님, 행복한 통장님, 도채호님, 예쁜 하늘님, 이은노님, 빨강망토님도 오셨고요. 빨강 루시님, 조창효님, 박미선님, 동신님, 반갑습니다. 해피정님, 백호님, 한우아님도 어서 오시고요. 이원미님, 불료파, 불료회님, 어서 오시고요. 진아송님, 이글루님, 현우의 꿈님, 그리고 장기수님, HWI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행복한 부자님, 정한님, 부자복리님, 찬찬찬이님, 대제비제이님, 그냥이님, 봉금덕님, 가치나님, 황인수님, 사랑의 부자님도 어서 오시고요. 재웅대디님, 정상원님, 해피월드님, 고고식님, 한성희님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모두들 복 받으시고요. 네. 시장 걱정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시장 걱정 굳이 해볼 필요가 없고요. 여러분들이 시장 걱정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아이고 나를 걱정 이렇게 많이 해줬어? 그러면서 이제는 올라가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뭐 아유 좋아 좋아 막 계속 이제 뭐 기도한다고 해서 아이고 그래 그 정성이 갸륵하여 내가 올라가주겠다 이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시장 냅둬요. 냅두고 지가 알아서 움직일 때 같이 대응만 하면 돼요. 행복한 통장님도 어서 오시고요. 메리츠 화재를 한번 봅시다. 메리츠 화재가 뭐가 어떻다고? 상장 폐지가 된다고요? 자, 이렇게 멀쩡한 종목이 갑자기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네, 나쁜 상장 폐지가 아니겠죠? 네, 한번 봅시다. 이씨, 깜짝이요. 뭔데 메리츠 증권과 화재가 상장 폐지가 되는데 지주사가 주식을 교환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상장 폐지가 되면 다른 걸 준다는 얘기겠죠?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메리츠 증권을 갖고 있는 주주들에게 보통주 한 주당 메리츠 금융지주 보통주 0.16주를 교환해서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메리츠 증권을 갖고 있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로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0.16 잘 기억하시고 메리츠 증권 화재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화재도 마찬가지였던가? 화재는 얼마나 주는 거야? 계산을 한번 다 때려봅시다. 네. 자, 어디 보자. 깜짝 상장 폐지. 좋아, 알았어. 그래서 공시 나온 거 없냐? 공시를 봐야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은데. 공시. 메리츠 증권이고 화재. 화재. 여기 아까서 봐야지. 개추수를 정해놓은 게 아까 0.16이었고 AC 메리츠 화재 다시 가야겠다. 메리츠 화재. 화재로 가서 얘도 공시 나온 게 당연히 있겠죠. 그러면 공시 주식 교환 이전한다. 몇 대 몇이라고? 이거는 저거고요. 네, 몇 대 몇? 야, 이씨 이렇게 하면 내가 알 수가 없잖아. 몇 대 몇? 야, 몇 대 몇이냐고. 내 지금 못 보고 있는 거. 1.26주네요. 자, 그러면 자, 있어봐. 적어놔야 되겠다. 잊어버리니까. 아까 메리츠 증권은 0.16, 0.16, 이거 맞는 거야? 하여튼 메리츠 화재는, 네.
메리츠 화재는 써놔야 돼. 메리츠 화재는 저는 없어요. 네. 1.26주를 받습니다. 26주 받고요. 그 다음에 메리츠 증권은 유리한지 아닌지만 보면 돼요. 네, 메리츠 증권. 메리츠가 자사주 매입 계속 하더니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공식이 어떻게 돼서 니는 어떻게 되냐? 주식 결정, 이전 결정. 어디 갔니? 0.16주. 네. 0.16주를 받고요. 지금 현재 가격은 얼마라고 했지? 그래서 메리츠 증권이 가격이 4,520원이죠. 네, 4,520원. 그 다음에 화재는 얼마였다고? 이제 보니까 이거 계산이구나, 이제 보니까. 네, 이거 왜 여기로, 이거도 뭐야, 걸려든 거 아니야? 지금 35,700원이요. 네. 이렇게 됐어요. 그럼 메리츠 금융지주는 얼마냐? 26,000원. 네. 메리츠 금융지주는 26,75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격은 변할 수 있어요. 가격은 변할 수 있는데 계산 이거 쉬운 거예요. 쉬운 거. 네. 이 정도는 뭐 계산도 아니지 이 정도는. 네. 자, 봅시다. 네. 메리츠 화재는 1.26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35,700원이에요. 그죠? 그러면 26,750원 곱하기 1.26 하면 되잖아. 1.26 그러면 33,705원? 야, 그럼 메리츠 화재는 약간 손해보는 거 아니요? 네. 이거 메리츠 화재는 손해볼 수 있겠네요. 왜냐면 메리츠 금융지주를 받게 되면 33,700원 가치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거는 손해볼 수 있어요. 자, 다시 봅시다. 그 다음에 4,520원 곱하기 이거는 계산 어떻게 해야 돼요? 0.16은 아니잖아. 나누기 뭐야? 나누기야? 곱하기야? 곱하기? 0.16 이거 맞아요? 이거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네. 이러면 안 되지. 26,750원 네? 곱하기 0.16 아니요? 이걸 이렇게 딱 계산 딱 되잖아요. 지금 보면. 네. 4,200원. 야, 이거 도둑놈들인데? 네? 도둑놈들이구만. 도둑놈들.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거의 다 곱했어요. 여러분들. 야, 그러면 약간씩 손해를 보는 건데, 지금 메리츠 증권은 300원 손해보는 거지, 그 다음에 메리츠 화재는 3,000원 손해보는 거지, 3,000원씩 띄어먹게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거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돼? 메리츠 금융지주가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얘도 지금 거래 정지란 말이요? 에? 그러면 손해인디? 여씨, 이 새끼들 이거, 주주 돈을 뺏어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뭔가 잘못 걸렸어, 지금. 손해예요. 손해인데 지금 여러분들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다. 근데 이거는 메리츠 금융지주가 일단 주가가 올라야지 되는 얘기인데, 거래 정지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정지는 그냥 하루만인가? 거래 정지. 정지는 22일. 하루네, 하루. 하루니까 이거는 지켜보고 있다가요. 근데 뭐 메리츠 화재도 마찬가지인가? 이것도 정지가 하루인가요? 22일이면 내일 거래 정지가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정지가 되겠지. 20일. 내일 다 풀리네요. 그러면 지금 이 비율을 가지고서 네. 이 비율을 가지고서 네. 계산하란 말이에요. 계산. 아시겠죠? 네. 계산. 나누기 하나, 곱하기 하나, 다 그런 거 아니야? 응? 맞아요? 4,280원. 뭐라고? 아무튼, 네. 아무튼 그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손해보고 있어요. 손해보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메리츠 증권이나 메리츠 화재가 떨어지거나, 아니면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라가거나,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득을 보려면, 이런 것들은 투자에 여러분들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아까 전에 뭐였지? 메리츠 화재는 32,0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득. 메리츠 증권은
4,200원 아래로 내려가면 이득. 자, 왜냐면 요거는 다시 메리츠 금융지주가 26,750원 이상일 때요. 이상 1대. 네, 1대. 네. 그럼 이제 앞으로 시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에 메리츠 금융지주는 26,750원 또는 그 이상이야. 그런데 메리츠 화재랑 메리츠 증권이 주가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매수를 해야지. 이해되세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가 올라가거나 또는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증권이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저 합병 비율에 따라서 주식을 받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이득을 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메리츠 화재가 지금 3만원까지 떨어졌어. 어차피 얘는 메리츠 금융지주를 받을 거예요. 네? 어차피 얘는 메리츠 금융지주 주식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주가가 떨어지는가 말든가 관계가 없어. 대신에 주가가 떨어진다. 이렇게 쭉 떨어졌어요. 근데 메리츠 금융지주가 잘 버티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걸 사면 됩니다. 근데 꼭 그렇진 않아요. 예전에 그 현대 모비스하고 현대 오토넷이었나? 걔네들이 합병을 할 때 이런 비율로 해가지고 오토넷이 주가가 떨어지고 모비스는 주가가 올라갔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오토넷 주식을 더 사서 이득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 매매가 한번 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계산을 여러분들이 힘들 거라는데 알고 있어. 계산하기 힘들죠. 그러니까 저처럼 평소에 이렇게 계산 연습을 많이 하시면 괜찮은데 힘들잖아. 그러니까 요 공식을 잘 기억하셨다가 네. 금융지주는 올라가는데 화재와 증거에 떨어졌다. 그럼 사는 거야. 네? 아시겠죠? 이 비율적인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이득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리한가를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사실은 뭐 그렇게까지 많이 챙길 만한 부분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메리츠 금융지주가 떨어지는데 화재나 증권이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올라갔을 때 파세요. 그냥 올라갔을 때 팔아 먹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지주사로 받고 싶지 않다. 그러면 그냥 갖다 던져버리시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서 진행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요. 신규 접근을 생각하실 때는 그냥 네, 우리 부자 오빠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 가격 비슷하게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크게 이득을 보거나 뭐 크게 손실 볼 만한 부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만 그런 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상장 폐지라는 것은 주가가 없어진다는 거지만 실제로는 없어진다기보다도 이런 거는 뭐 합병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합병. 모르겠네요. 공시를 보세요. 매수 청권이 있는지 없는지는 볼까? 반대하면은 있을 수도 있는데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뭐 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매수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지금 없었던 것 같은데. 빠빠빠빠빠빠빠 교환 평가는 어쩌저쩌고 이전의 목적 어쩌저쩌고 여기 뭐야, 매수 청구권 있네요. 네, 청구권 있습니다. 매수 청구권은 이거는 32,900 네 32,793원에 매수 청구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되면 굳이 여러분들이 네,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네, 굳이 네, 지금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사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팔지 말라는 얘기죠. 뭐 그냥 매수 청구권 하느니 그냥 지금 파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네, 그냥 그렇습니다. 네,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매수 청구권 있어봤자 우리한테 유리한 게 없습니다. 반대하고 싶으면 더 싸게 팔아, 이런 내용이니까 네,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요것만 잘 기억하세요. 네, 요 합병 비율을 가지고서 현재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의 가격과 같이 움직이시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아시겠죠? 네, 지금 매수 청구권보다 위쪽에 있어요. 매수 청구권보다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런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금 뭔가 되게 저거 짜게 만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조금 애매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매수 청구권을 굳이 행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으면 몰라. 주가가 만약에 한 뭐 3만원대까지 떨어져 있어. 그러면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반대해가지고 팔아먹고 비싼 가격에 팔아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매수 청구보다 위쪽 가격에 있는데 굳이 팔아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네. 그렇게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이유가 없어요. 뭐 굳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시면 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네요. 그냥 팔면 되잖아. 뭐 달라고 32,000원 매수 청구권을 받아놔. 네. 주가 더 떨어질까봐? 그거는 여러분들한테 별 의미는 없습니다. 네. 뭐, 결정을 하려면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뭐 달라고 그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뭐,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 시간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팔아버리면 돼요. 네. 팔아버리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기준점을 봤을 때는 메리츠 화재나 메리츠 증권 갖고 있는 분들이 그냥 지금의 현재 수준으로 그냥 합병 기율대로 대응이 됐을 때는 손해를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파는 게 이득이요. 쉽게 얘기하면 지금 파는 게 이득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향후의 주가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거는 가보면서 설명들을 대응들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없으니까 뭐 알아서 다 하세요. 네, 하여튼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용은 이런 거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이 정도 계산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합병 기율 계산해 가지고 뭐 이제 가격대에 대비해서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이게 뭐 그런 것도 아니고요. 네. 가격은 얼마 형성될지 모르겠습니다. 나와봐야지 알겠죠? 네. 그것도 계산하려면 복잡하니까요. 네. 벨라필라님, 그거는 나중에 유중 그 부분이 권리락 떨어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때 계산하세요. 그때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롯데케미칼은 이번 합병에 대한 이 유상증자를 좋게 본 것 같아요. 좋게 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쨌든 유증 청구는 유상증자는 안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건데 권리락이라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권리락. 이거 뭐 수익이 나버리면 팔아버릴 수도 있지만은 권리락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권리락을 받게 되면 이제 신주인수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권리락이 만약에 2% 빠졌다 그러면 신주인수권을 다 팔고 나면 이 2%만큼 여러분들이 현금으로 보상받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근데 유상증자가 나오고 나서 이거는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석을 좀 해드리긴 했습니다만 지금 추세도 그냥 그대로 잘 되어 있고요. 오늘 이렇게 밑에서 치고 올라온 모습 보니까 이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들을 악재보다도 호재로 많이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유상증자가 기반영된 게 뭐가 있어요? 지난번에 레고랜드요? 지난번에 레고랜드 때문에 빠진 거? 그것 때문에 반영됐다고 보긴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유상증자는 지금 1조 1000억이잖아요. 1.1조 원인데 레고랜드에 지원한 게 5,80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유상증자를 했다고 보긴 조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일진 머티리얼즈 매수대금, 그 다음에 운영자금 5천억 원. 요거는 지금 이미 지원해 준 거라서 추가 자금에 대한 지원이냐 아니냐를 가지고서 얘기하는 부분인데 레고랜드가 해소되는 기미가 있으니까 요거는 그냥 어떻게 보면 5천억 원 준 거 삥을 뜯었지만 재무적으로 괜찮아진 것 같다. 그 다음에 일진 머티리얼즈 인수한다. 이렇게 해서 좀 좋게 받아들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반영됐다기보다는 유상증자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 좀 애매하지 않나요? 네. 그래도 뭐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거는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는 네, 유상증자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면 되고 뭐 저는 근데 이거를 별로 그렇게 네,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뒤통수 세게 맞는 듯한 느낌이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주주들한테 삥을 떼는 건 좋지 않아요. 그냥 일진 머티리얼 인수대금에 필요해서 회사채 발행하기 좀 못하니까 주주들 좀 도와줍시오. 이렇게 하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냥 뭐 다른 짓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2차전지, 그래도 2차전지 잘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니까 뭐 근데 추가적인 어떤 지원이 없다라고 한다라면 여기에서는 일단은 문제점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보통 유상증자는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16만원 정도 때 네, 16만원에서 많이 빠지면 15만원까지도 빠지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유상증자 하면서 보통은 마이너스 7% 정도
대형주들 마이너스 7%에서 10% 정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6에서 한 15만원까지도 밀릴 수 있겠다 생각했었는데 그냥 16만원도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러다 조금 밀려서 시작했죠. 3% 빠졌다가 그냥 바로 올려가지고 4%대를 상승시켜 버렸는데, 이게 유상증자 이야기가 없었으면은 오늘 매수 타이밍이 아주 좋은 위치예요. 네, 지금 보시면 역배열 뚫고 올라가서 들어와가지고 지지선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유상증자 없이 그냥 17만원대 유지가 되는 그런 작은 캔들의 양상이었으면 오늘은 매수 타이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되게 어이없는 부분이지. 네, 아무튼 뭐 유상증자 때문에 걱정 많으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우데이터도, 야, 이거는 네, 오늘 6.7%, 이게 장중에 7% 넘게 올랐었죠. 네, 7.6%까지 올랐었는데 아무튼 6.7% 높게 올라왔어요. 근데 수급 동향이 되게 골 때려요. 다시 판 거 다시 샀어요. 기관들은 더 사들이고요. 기관들은 계속 사들이고요. 뭐 아무리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해서 공매도 금지가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들이는 거는 네, 여기 사들인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뭔가가 있는 것 같다 생각이 좀 자꾸 든단 말이지. 뭔진 모르겠어요. 네, 뭔진 모르겠어. 근데 뭐 재료 같은 부분들이 뭐 사람들 말은 많아요. 네, 뭐 카카오와 관련된 그런 부분일 것이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사들인 부분이 있고 공매도 살짝 집어넣긴 했었었는데 그 부분을 오늘 환매가 들어가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무튼 뭐 외국의 창구 다 합치고 보면 매도한 것보다 더 많이 사들였단 말이에요. 프로그램은 다시 매수가 들어갔고 그동안 사들인 것들 차익 실현 하나도 안 나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있는지 모르겠고요. 어쨌든 근데 지금은 변동성이 좀 커졌어요. 변동성이 좀 커졌고 현재 이 시점에서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 음봉, 그 다음에 거래량이 줄어든 상태에서의 반등, 이거는 주가가 내린다기보다도 현재 위치를 고수해 주거나 아니면 더 치고 올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요. 내리는 것보다는 상승 쪽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안 팔고 있습니다. 네, 안 팔고 있고 다시 오히려 회복이 됐는데 여기서 또 막 치고 올라가면 이것도 또 문제긴 해요. 이격이 또 더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긴 하겠는데 급하게 올라가는 것보다 이 한 24,000원대 전후로, 여기 24,000원대 전후로 해서 왔다리 갔다리만 좀 해주면 이격도 좀 좁혀지고 분위기도 잡히고 그럴 것 같아요. 그냥 막 올라가 버리게 되면 다음번에는 물량 터질 때 파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횡보를 통해서 22선 끌어당겨 가지고 지지받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여기서 끝날 게 아닌 것 같아요. 뭐 뭔지 모르겠어. 뭐 때문에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가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면서 대응하셔야 되고, 핸들링을 좀 잘하는 느낌이 좀 있어요. 핸들링을 잘하는 느낌. 뭐냐면 보통 주가가 이 정도 올라가면 아시겠지만 투자 주의나 투자 위험, 경고 이런 거 딱지 붙여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안 붙이게끔 딱딱 해놓고 끝나거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만약에 주포나 세력이 있다 그러면은 야, 우리 그런 거 주목받지 말고 가자, 이런 식의 느낌이란 말이에요. 뭔가 이제 과열 방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안 바꾸고 가겠다, 이런 느낌이라서 약간 이거는 지금 네,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뭔가 재료가 터진다거나 분위기가 달라질 때까지는 일단 보유하시는 걸로 그렇게 갑니다. 어쨌든 뭐 수익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죠? 최소 60%잖아. 최소 60%고 뭐 많은 분들은 뭐 7, 80%, 뭐 100% 넘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이게 지난번에 최근에 매수한 게 14,000원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전에 매수한 게 11,0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11,000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100% 넘었단 말이죠. 100% 넘었으면은 뭐 그냥 편안하게 갖고 가시면 되지.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가시면 됩니다. 네. 모르겠습니다. 뭐 승계가 될 건지 뭐 말은 무성하지. 말은 무성해요. 근데 확실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것도 있어 정도로만 생각하세요. 네,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되고. 노터스요. 이거 뭐가 공시가 떴어요? 추가 상장한다고? 추가 상장은 이거 뭐가 있겠지. 뭐 추가 상장했으면은 뭐가 있겠지. 매수 선택권 행사를 했다고. 그래서 주식 매수 선택권, 얘 뭐 채권 발행한 거 있어요? 옛날에 그냥 이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네,
그런 옵션을 행사했다는 얘기인데, 이 전환가액이 560원이야? 야, 이거는 물량이 좀 부담스럽겠는데? 근데 18일날 나온 건데, 오늘은 크게 안 빠졌네요. 그래도 다행히. 이거는요, 567원에 했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뭐야? 22년 10월 28일날. 뭔데? 아, 그때 뭐 했었단 얘기고. 중간에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뭘 발행했으니까 옵션이 붙었겠지? 네. 옵션이 붙었겠죠. 그러니까 사채인 것 같은데요. 채권인 것 같은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채권 발행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500원에 나온다는 얘기인데 이게 20만 주, 26만 주였죠. 26만 주면 26만 주 곱하기 26만 주면 얼마가 되는겨 도대체? 이게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유동 주식 수가 얼마나 될까요? 오늘은 방송하기 전에 노네 오늘? 네, 오늘 놀까 그냥 이렇게? 네, 그래서 유동 주식 수가 몇 개야? 발행 주식 수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유동 주식 수는 5,500만, 이거 뭐 얼마 안 되네요. 네, 비율을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되니까. 근데 돌아다니는 거는 뭐 이 정도라고 해도 한 80% 정도 돌아다니니까. 근데 80%는 안 되는 것 같은데, 다 합치고 나면은 70, 60, 한 40%, 한 60% 정도 돌아다니는 것 같은데, 60% 돌아다닌다. 크게 영향될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일단은 싸니까 그 정도 물량은 나올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오늘 거래량 보시면 300만 주가 넘잖아요. 그러니까 20만 주 정도 뭐 추가 상장한 데서 뭐 크게 저거 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 물량은 일단 팔 것 같아요. 네. 500원에 사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라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500원에 이 노터스란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 이거 생각해봐. 응? 생각해봐요. 당연히 주식으로 바꿔가지고 팔아먹고 싶겠지. 4만원에 못 팔아먹은 게 한이겠죠. 이 4만원에 못 팔아먹은 게 한이겠지만, 네, 뭐 지금 10배가 나왔는데, 560원 곱하기 20만 주, 26만 주죠? 는? 1, 10, 100, 1000, 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얼마 안 돼요. 네. 금액은 얼마 안 되니까요. 이거 마치 26만 주였죠, 아까. 이 정도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뭐 1억 5천 이런 거는 뭐 별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아직 별거 아닙니다. 27만 주네요. 27만 주나 뭐 27만 주, 6만 주든 뭐 그냥 1억 5천인 것 같은데 1억 5천 가지고 뭐 이건 그냥 뭐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이거는 뭐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앞으로 이제 얼마나 더 물량이 많이 나오냐가 문제가 되겠지만, 네. 전환사채 발행은 당장은 악재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사채를, 주식을 교환하는 옵션이 갖다 붙이는 거잖아. 전환사채는 나중에 주식을, 내가 사채를 발행했는데, 회사가요. 사채를 발행했는데, 이거를 나중에 주식으로도 바꿀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네. 아니, 500원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15억, 15억. 그래, 15억 해도 얼마 안 돼. 네. 그러니까 1억 5천 넣어가지고 15억. 그러네. 15천을 곱하기 하면. 그게 다 알아들었으면 됐어요. 얼마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네. 셀피 글러브. 셀피 글러브. 요거 전환사채 발행하네. 돈이 없나 보지, 회사가? 네. 부채 비율 좀 높고. 사채 발행하는 이유는 뭐겠느냐? 돈이 없어서예요. 돈이 없어서인데, 이번에 금리가 높아가지고 회사채 발행하는 게 쉽지가 않을 텐데. 정정입니다. 정정이네요. 뭐 다른 거는 정정을 하는 거라서 뭐 크게 이건 예전에 이미 했던 거네요. 이미 했던 거고 뭐 납입일 변경 뭐 등등등 이건 옛날에 했던 거라서 뭐 지금 영향은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워낙 주가가 근데 흐름이 그지 같아가지고 뭐 꼭 그럴 것 같진 않은데 네, 그냥 정정입니다. 정정이고. 만기는 2025년 한 달 늦어지는 거네. 한 달 정도 늦어지는 거에 대한 부분이고요. 전환 청구 기간은 23년. 내년 한 달 1년 넘게 남았네요. 이거는 뭐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회사가요. 돈을 받았어.
채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게 나중에 이제 물량적인 부담으로 오려면 1년이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전환사채라든지 이런 것들은요, 발행할 때는 발행하는 시점에서는 악재가 되지 않아요. 왜냐면 채권을 발행을 해서 돈을 받잖아요. 그리고 그 돈을 이제 주식으로 갚든 아니면은 만기가 돼서 갚든 이거는 기간이 뒤에 있어요. 최소 1년, 길게는 막 3년, 5년 막 이러니까요. 그거는 지금 발행 시점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나중에 주식 아까 그 매수 청구권 있잖아요. 매수 청구권이 그 주식 전환 청구권 이런 것들을 행사하게 됐을 경우에는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3자 배정은 전환사채가 아니라 그냥 유상증자로 받아도 호재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관계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까지 네 크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네, 이거요? 뭐가? 셀피 글로벌이 왜? 아까 뭐요? 뭔데? 이거는 아닌데? 시작이 23년이잖아요. 이거는 네 지금 돈 받으면 뭐 큰 거 없어요. 네 현재로서는 큰 거 없는데요. 큰 거 없고 사채 발행해서 돈 얻었다 이 얘기입니다. 뭐 특별하게 네 악재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닌데 주가가 올라오지 못하면 답이 없죠. 근데 이것도 네 아무튼 네 사채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물량이 이게 전환 청구가 된다. 전환 청구가 된다. 노터스 그 이번에 상장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500 얼마에 응? 그거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선택권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한 거니까 23일날 상장한다는 얘기예요. 예. 내일 모레 시장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15억 정도 물량이니까 지금 생각하면 560원에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니까 당연히 상장하고 나면 팔고 싶겠죠. 당연히 팔 거예요. 네, 당연히 팔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 물량만큼 시장에 나오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이거 반대 개념이겠죠. 노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주식으로 바뀌어서 상장이 되는 상황이니까 물량이 바깥에 나오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뭐 셀피바이오 셀피 글로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주식 전환 그 사채를 지금 발행을 한 거라서 돈을 받는 거고 당장 갚을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전환이 돼서 물량이 시장에 빡 풀리게 되면 주가에 부담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서도 오세요. 네. 그럼 이제 방송을 시작해도 될까요? 또 뭐 궁금한 거 있어요? 뭐 궁금한 거라고 해봤자 뭐 별거 있습니까? 그죠? 네. 우리가 웬만한 건 이제 다 알아. 왜냐면 우리는 이제 고수잖아요. 이제 우리는 초보가, 네. 초보 시절은 지났잖아요. 초보 시절은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고수야. 고수기 때문에 웬만한 공시, 웬만한 상황, 웬만한 흐름, 웬만한 건 다 알지. 이제 다 알아요. 근데 뭔가 말이 좀 이상하다.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어. 얘들 뭐 법전 들여다보거나 막 그런 거 보면 의사들, 특히 의사들 있잖아요. 막 영어로 씨부리 되는 거. 그 영어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뭔지는 모르겠어. 그 의사분 계세요? 거기도 그 처방전 뭐 이런 데다가 막 그 쓰는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막 쓰는 거. 어? 뭘 쓰는 거? 영어 맞아요? 영어인 것 같긴 한데 뭘 쓰는지 막 봐도 모르겠더라고. 나는 옆에서 막 써대는데 그 필기체라 그런 건가? 자기들은 알아보더라고. 그러니까 다 어렵게 말해. 그 다음에 그 뭐냐 의사들 같은 경우도 자기들끼리 말할 때는 막 그러잖아요. 막 그냥 뭐 그 의학 용어들 막 얘기하잖아. 못 알아듣는다고. 네. 못 알아들어. 그 법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법전에서 못 알아듣고. 네. 그 다음에 하여튼 뭐 못 알아듣습니다. 모르는 거지 뭐. 네. 그러니까 이 공시도 마찬가지.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 주식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그렇고 말을 너무 어렵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아니 쉽게 얘기해주면 좋은데 그거를 뭐 빨리 표현할 방법이 없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 같긴 한데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데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죠. 칼은 뭐 블레이드? 네. 그거는 영어 있는 것 같아요. 블레이드? 뭐 그런 거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그 다음에 뭐였더라? 산소는 O2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뭐
난 암만 모르겠대. 암만 들어도 모르겠대. 적응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가 보다. 난 그래서 의사 안 하길 잘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주식 용어도 사실 되게 어려워요. 어려운 게 많어. 뭐 서킷 브레이크 뭐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그다음에 뭐 하여튼 뭐 한국말이긴 한국말인데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들. 그래서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최대한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풀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또 내가 참 이해가 안 돼서 그러면은 자꾸 물어보세요. 네. 자꾸 물어보시면은 네. 답변은 제가 아는 한에서는 바로바로 해드릴 테니까, 웬만하면은 모르는 거 별로 없으니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 전문적인 그런 부분들 공부를 하실 때는 나도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초보자분들의 어떤 궁금증을 해소하기에는 제가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냥 활용 잘 하시고 물어보세요. 방송에서 물어보시면 답변 드리니까. 네. 그러면서 또 알고 넘어가면 훨씬 또 다음에 똑같은 공시가 나왔을 때 이해하기 쉽죠. 그리고 공시 같은 게 나올 때는 그냥 기억하세요. 이거는 무엇인지 저것인지. 이거 막 복잡하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만약 유상증자가 떨어졌어. 그러면은 복잡한 생각이 없어요. 유상증자 무조건 악재야. 근데 그 중에서도 삼자 배정 같은 경우는 호재다 라고 보시면 돼요. 삼자 배정. 이 말 되게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삼자 배정은 뭐겠어요? 제3자에게, 특정인에게 뭔가 유상증자를 부탁한다. 야, 네가 좀 우리한테 돈 좀 줄래?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볼 때는 저놈이 얘한테 투자를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자 배정은 대부분 호재죠. 네. 아무튼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채권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발행하는 시점에서는 괜찮고요. 물량이 나오는 시점부터는 부담이다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그냥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네. 우루과이전 이기면 호재라고? 모르지 그거는. 네. 그래서 그날은 제가 목요일날이죠. 목요일날 축구하죠. 10시부터. 그래서 제가 딱 10시에 방송 끝내드릴 거예요. 그날은. 원래 1시간밖에 안 하지만. 네. 아무튼 그렇게 하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방송 이제 시작합시다. 근데 지금 이 시간 동안, 네. 통닭하고 맥주하고 관련주도 오늘 올라갔었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다 신경 쓰지 마. 오늘 제주 맥주 많이 올랐잖아요. 제주 맥주. 제주 맥주. 그 다음에 뭐, 이거 많이 올랐어. 이거 맥주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하이트도 올랐어? 야,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더라고요. 네, 맥주부터 해서 그런 건가? 통닭 뭐 통닭집 뭐 비상이다 뭐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 봤자지 뭐 다 뭐 통닭 뜯으면서 다 축구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 거에 또 휘둘리지 마세요. 네, 그런 거에 휘둘리지 마시고, 뭐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될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네, 뭐라는겨? 매수 매도에 대한 의견은 따로 안 해드립니다. 네, 그거는 알아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거기에서 나온 뭔가 공시가 좀 궁금하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좀 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봅시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사실 뭐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아. 방송은 그잖아요. 뭐 방송 뭐 굳이 뭐 시장 얘기 뭐 굳이 듣고 싶은 거 있어요? 네, 그럼 뭐 없으니까 궁금한 거 해서 드려도 되는데, 그래도 오늘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우리가 알고 넘어가자 이 얘기지. 조정이 들어왔어요. 조정이 들어왔는데 이걸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었어. 야, 이렇게 들어올 거다라는 거. 야, 그래도 뭐 저놈은 다 이렇게 들어올 거야. 이 정도까지 들어올 거야. 제가 친절하게도 가격 지수 포인트 때까지 말씀드려요. 2400포인트. 왜? 2400포인트는 그냥 찍은 자리가 아니라요. 포지션. 즉, 그러니까 그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면 뭔가 비빌 때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비빌 때. 응? 비빌 자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비빌 자리가 어디냐 이 말이에요. 비빌려면 뭐가 있어야 돼? 뭔가 발판이 있든지 뭐 돌멩이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늪에 빠졌어. 늪에 빠졌는데 밑에가 그냥 수렁이니까 계속 빠져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근데 계속 빠져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밑바닥이 나오게 되면 멈추게 된다는 얘기죠. 그 자리가 어디냐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 역할을 해주는 것들이 지지선이라는 부분입니다. 지지선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지선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1선 또는 이제 121선인데 120선은 장기 평선이니까 그다지 거시기 하진 않고요. 어서 또 오세요. 그러니까 21선을 생각해 봤을 때, 시간적으로 봤을 때는요, 지금은 21선 위쪽에 있기 때문에 21선은 주가가 내리든 오르든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보다 위쪽에 있으면 그거 따라서 계속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더 올라갈 거예요. 자, 5일선 밑으로 떨어져 있어요. 이거는 5일선을 회복해주면 올라가게 되거나 횡보를 하게 될 거고요. 밑으로 떨어져 있으면 이거는 평단가니까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는 내려오고 얘는 올라가겠죠. 그럼 중간에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오작교 같은 자리가 어디야? 2400포인트. 왜?
꼭 그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선을 그어보니까 이 가격대를 그어보니까 딱 절반 정도. 네, 우리 중간에서 만나 이런 거 아니에요? 네, 보통 유치하게 싸우는 것들이 그거지. 내가 니네 집에서 한 블록 더 갔어 뭐 이런 거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오빠 우리 어디서 만날까? 중간에서 만나자. 그게 이제 2400이요. 그래서 주가가 내려왔을 때 21선을 만날 확률이 높은 자리가 2400포인트다 하니까 이제 2400을 지지선 적으로 보시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 일단 1차적인 지지는 완성이 되잖아요. 그러면 조정이 들어왔을 때 얕게 넘어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61선 지지는 제법 강할 거란 말이에요. 특별하게 악재가 나와서 주식을 완전히 박살시켜버리지 않는 이상은 주가가 조정을 만날 이유는 없잖아요. 또 내려가면 그 밑에 거 지지가 나오는 거지 뭐. 그잖아요. 둥태사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그렇잖아.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얘가 안 나왔어. 그럼 어떻게? 좀 더 가봐야지 뭐. 이거 너 오는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2350.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중요한 건 지지선이 2400에서 나오든 더 내려가가지고 2350에서 나오든 2300에서 나오든 지지가 어디서 나오든지 간에 응? 지난번 저점은 깨지 않을 거란 이야기지. 그리고 여기 7월달 저점도 어지간해서는 깨지 않을 거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많이 바뀌었어요. 물론 미국에서는 이제 내년도부터 스태그플레이션이 온대요. 스태그플레이션이 뭐냐?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 올라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근데 이거는 틀렸어. 물가가 계속 올라갈 확률은 없어요. 왜냐면 지금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피크 시점이 왔기 때문에 이제 피크아웃이라고 그러죠. 피크아웃. 이제 정점을 벗어나는 시점. 이게 되기 때문에 이게 쭈루루루루 계속 이제 다음 달 CPI도 나올 거예요. CPI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7.7이 나왔지만 다음번에는 7.5가 나올 수도 있고요. 7.3이 나올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내려갈 거예요. 물가 지표는 계속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 지금 시점하고 똑같이 비교했을 때 아마 뭐 내년 주구장창 물가가 뭐 오르고 내리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그냥 당분간은 계속 내려간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가가 당분간 계속 내려간다고 쳤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 이거는 지금 물가 상승률을 보는 겁니다. CPI든 PPI든 이거는 물가 상승률이에요. 물가가 50원에서 100원으로 올랐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물가가 50원에 올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얼만큼 몇 퍼센트 상승했냐 이걸 갖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년도에 물가가 100원이었어. 근데 이번에 110원이야. 이거 따지고 보면은 10원밖에 안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10%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별 문제가 안 돼. 네. 예상치가요. 지금 현재 수준과 비슷하면은 예상치보다 높고 낮음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비슷하면. 만약에 지난번처럼 만약에 8.3이 현재 수치였어. 근데 예상치가 8.2, 8.1이었어. 근데 애매하게 8.2가 나왔다. 이렇게 되면 악재가 돼버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난번 수치가 8.3이었는데 이번에 예상치가 7.5래. 그럼 7.6이 나오든 7.7이 나오든 관계가 없습니다. 예상치보다 조금 높게 나와도 관계가 없어요. 왜냐면 지난번보다 많이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주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대한 어떤 변동성은 당분간은 더 줄어들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금리는 이제 점점 줄일 것이다. 이제 이번에 0.5는 나올 것 같아요. 0.5는 나올 것 같은데 내년도부터는 0.25 그냥 바로 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물가 지표 더 떨어지면 이번에 0.5도 안 나올 수도 있어요. 0.25가 더 고개를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주가 뛸 수가 있겠지. 이게 언제 나오냐면 12월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뭐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정도 됐을 때 발표가 그렇게 나오게 될 텐데 그러면 12월에 산타랠리 오나요? 오, 와야지. 그잖아요. 11월 달에 주가 이렇게 강하게 상승했던 이유는 뭐지? 11월에 강하게 주가가 상승한 이유는 뭐예요? 10월 달에 그냥 쭈삣쭈삣 하다가요. 11월 달에 주가가 강하게 상승한 이 배경은 어디에 있어요? 어이? 어디에 있었을까? 11월 달에
금리 인상했어요. 그죠? 0.75 금리 인상했어요. 근데 이게 물가 이게 강하게 상승했죠. 이건 뭐예요? 이거 내려간 거예요. 내려간 거. 네? 내려간 거. 물가 지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 조정을 만들어내는 것 뿐이지, 지금 시장 상황이 지난번 8월달, 9월달처럼 이렇게 악화일로로 걷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내년도에 뭐 경기가 망가질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년도에 경기가 망가질까 안 망가질까요? 우리는 다른 거 보지 말고 중국 하나만 보셔도 됩니다. 네. 중국 하나만 보셔도 돼요. 왜? 중국의 뭐 지금 코로나 상황이 또 다시 악화가 되는 뭐 우준에 여러 가지 나오지만, 시진핑이가 지금 3연임을 했단 말이에요. 3연임을 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3연임에 대해서 지금 찬성하는 인민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반대하는 인민들이 생겼어요. 공산당 자체를 싫어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이번에 처음으로 등장한 시위의 문구가 뭐였어요?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아니었습니까? 우리에게도 투표권을 달라.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요? 공산당 입장에서 열받지. 왜냐면 단일 체계고 우리가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야지 되는데 투표권을 달래. 그럼 민주주의를 가자는 얘기 아니냐? 공산당 체계가 붕괴가 되는 순간이 있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의 입지가 다 같이 흔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뭘 해야 되겠어요? 이 주댕이를 막으려면. 자, 지금은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람들이 인식이 깨어있기 때문에 옛날에 천안문 사태처럼 막 무력으로 탄압을 할 수가 없어요. 뭘로 해야 될까? 돈으로 갖다 입을 막아줘야 돼요. 돈으로. 돈을 얘네들한테 그냥 다 줄 수는 없잖아. 야, 너 시위했냐? 그러면서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돼? 경기 부양을 해줘야 돼요. 야, 먹고 살만 하지 않냐? 시진핑이 3연임을 해서 지금 이렇게 좋아진 거야. 걱정하지 마. 경기 부양 좋아질 거야. 코로나 이제 괜찮아져. 이제는 우리 경기 막 좋아질 거야.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뭐야? 인민은행의 지준율, 지급 준비율이라고 합니다. 네, 은행이 이제 시장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돈 내놔 할 때 돈을 줘야 되는 그런 어떤 그런 준비율, 그런 것들을 인하시켜줘요. 그럼 뭐예요? 은행이 더 많이 돈을 시장에 돌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시장에 돈을 풀어주는 그런 양적 완화 효과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거 이미 진행하고 있죠. 또 환율 조정한다고 그러지? 뭐 등등등 있잖아요. 경기 부양 무조건 나옵니다. 그러면 중국은 아직까지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계의 공장 역할을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로 빠져나가고 있죠. 뭐 베트남이든 뭐 다른 뭐 인도네시아든 다른 동남아 국가 많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세계의 가장 큰 공장은 중국이다 이 얘기요. 근데 이 세 개의 공장이 지금 경기를 딱 문을 딱 빗장 갈아놓고 네, 안 돌려 씨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거를 열어버린다는 얘기야. 야, 이제부터는 열심히 해보자. 경기 부양도 해보자. 중국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요, 많은 것이 바뀝니다. 세계 경기가 바뀌어요. 지금은 중국이 그런 위치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진핑의 3연임이라는 것을, 아우 저 새끼 또 저렇게 음흉한 새끼, 저런 곰돌이 푸 같은, 저 곰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음흉하네, 저런 나쁜 놈의 새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시진핑의 3연임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얻을 게 뭐냐? 어차피 걔네들 나라의 정치는 걔네들이 알아서 할 거니까 그렇게 하라 그러고, 경기 부양이 일단 카드로 나오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가 받아들일 수 있는 이득이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걸 생각하시죠. 물론 마찰이 굉장히 많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중국이 지 잘났다고, 왜냐면 중국이 별로 좋지 않잖아요. 갔다가 카피하고 막 그냥 뭐 지들 갑질하고 막 이런 거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과연 이득을 얻을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뭐가 있냐면, 중국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경기가 같이 돌아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일단은 생산이 된단 말이에요. 생산이. 애플 공장, 반도체 공장 중국에 굉장히 많아요. 큰 공장들 굉장히 많다요. 전 세계 국가들의 그런 공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을 활발하게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얘기지. 그럼 전 세계적으로 물동량도 많아지게 될 테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내년도에 과연 경기가 침체 국면을 보일 것이냐,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는 너무 어려워요. 그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지금 당장으로 보기에는 금리가 높잖아요. 고금리죠. 기업들이 실적 같은 부분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지금 24일날 금통위를 열어요. 금통위를 열고 여기서 금리를 무조건 올릴 거예요. 저는 0.5 이상 올렸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도. 하지만
한국에서는 지금 고심이 굉장히 많은 게 0.5로 올리기는 좀 애매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정도 올려버리게 되면 가계부채 무지하게 늘어나서 파산자 속출한다. 기업부채 무지하게 늘어나서 이자 부담이 늘어난다. 이 이자 부담만 수십조 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금력이 딸리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적자를 면하지 못하다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단 말이지. 가게도 마찬가지요. 개인 파산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빚을 내 가지고 뭔가 사업을 한다거나 장사를 한다거나 또는 뭐 부동산을 산다거나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자 부담이 생기면서 뭔가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를 올리기가 쉽지가 않아. 근데 금리를 안 올리면 또 안 되는 이유가 미국이 지금 0.5 최소 0.5 이상 올린다고 얘기 나와 있고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도 1% 넘는데 1%인데 여기서 금리 인하가 더 벌어지면 이번이 우리는 마지막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0.5 이상은 무조건 올려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0.25 올린다, 뭐 충격은 좀 있겠지만 나쁘지 않을 건데요. 동결한다 이러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고금리 때문에 지금 부담감이 좀 있는 것 뿐입니다. 살기가 힘들어져서 빡빡해졌어. 왜? 빚 지고 사는 사람이 굉장히 많거든. 이게 주택담보대출이든 아니면 신용대출이 됐든 아니면 개인 뭐 대출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지금은 부동산 쪽에서도 많이 그런 게 있고요. 코인 시장도 많이 망가졌죠. 코인도 많이 망가졌잖아. 코인이 망가졌으니까 젊은 애들이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또 무슨 대출 받아가지고 전부 다 코인에다가 갖다 집어넣는데 이게 박살났어. 근데 금리가 계속 올라가. 장난 아니잖아요. 답이 안 나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거죠. 하지만 이 고금리에 대한 부분들은요. 이게 적용이 되니까 지금 금리가 막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타격은 언제부터 받아요? 지금 말고 조금 있다가. 네? 지금 금리 5%씩 내셔야 됩니다. 갑자기 얘기가 나왔어요. 금리를 2% 내다가 갑자기 5% 내야 된대. 이번 달 다음 달 정도는 어떻게 낼 수가 있어. 근데 다다음 달부터는 이자 내기가 빠듯하다는 얘기지. 그 다음 달부터는 연체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고금리에 대한 효과는 천천히 일어나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내년 초에 뭔가 더 옥죄는 그런 형태로 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건 아닙니다. 살기가 어려워지는 건데 그것 때문에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니에요. 기업들은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빚을 내 가지고 하는 기업들 많이 있지만 부실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는 이게 뭐 대출이 너무 많이 끼어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오히려 경기가 좋아진 상태가 됐을 경우에는 이자 부담이 없는 회사들에게는 굉장히 기회가 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실제로 봤을 때 빚 없는 회사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할지 모르지만 빚 없는 회사들 많이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실적이 오히려 더 많이 증가할 수 있어. 왜냐면 경기는 지표상으로 분위기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 부담이 뭐예요? 기업 실적 나빠진 부담이 이자 부담. 자, 중국에서 경기 부양을 통해 가지고 세계 글로벌 경기가 막 돌기 시작해요. 근데 열심히 물건 팔아가지고 이자로 다 돈 내버렸어. 나는 실적이 감소했네? 라고 하면서 그걸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많이 안 쓰고 있어요. 왜냐면 돈도 없거니와 이자 내기가 빠듯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빚 없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쓰는 건 아니잖아요. 빚이 조금 있는 사람들도 돈을 쓴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서 부담이 되는 사람들만 못 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기업들은 굉장히 힘든 시기가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은 지금은 투자 대상에서 조금 제외시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응? 부채 비율이 많은 기업들. 부채 비율이 어느 정도 있는데 한 100%, 200% 되는데 저런 거 있어요. 그 유보율이 많다든가 유보율이 막 한 8,000%, 9,000% 막 돼. 근데 부채가 한 200~300% 돼. 이런 문제가 될 게 없어. 왜냐면 회사에 돈이 있거든. 회사에 돈이 있으면 그거 이자 내고 말지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 유보율도 없어. 회사가 실적도 잘 안 나와. 근데 부채 비율은 많아. 이런 회사들은 감자를 하든 유상증자를 하든 아니면 상장 폐지가 되든 이 중에 하나겠지.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 조심해서 투자하시면 됩니다. 시장이 붕괴가 되진 않아요. 지금은 좋아지고 있는 단계인데 여기서 붕괴가 되면 어떡해. 그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초점 맞추시면 되겠어. 옛날에 장이 좋아지고 이런 이자가 제로 금리고 그럴 때는 부실한 기업이든 좋은 기업이든 다 같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부실한 기업들은 일단 제껴놓고 보셔야 돼요.
일단 제껴놓고 보라고. 그러니까 막 테마주들 막 올라가는 것들 그런 거 보고 있으면 딱 보면은 어씨 이거 뭐야 부채 비율 굉장히 많은데 얘네들 실적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이거 왜 올라가는 거야? 재료를 통해서 올라가는 거야? 뭐 어쩐 거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올라갔다 떨어지고 나면 기약이 없어 그다음부터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지 말고 고점에 매수하지 말고. 아시겠죠? 실적이 이제부터 계속 떨어질 것 같은 기업들도 대응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경기 불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런 거 걱정하는 게 아니라 고금리 기조가 유지가 됐을 때 뭔가 조금 위축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때 피해를 받는 기업들을 제거를 하고 나서 대응을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정하는 가장 첫 번째 기준이 뭐예요? 우량 기업이잖아. 여러분들이 초보 투자자라고 할 수 있겠죠? 초보자. 지금 초보자는 좀 벗어났나? 이제 조정을 지나갔으니까.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1, 2년 정도 되신 분들 가장 많으실 거라 생각해요. 뭐 더 오래되신 분도 있겠지만 1, 2년밖에 안 되신 분들이 가장 많아요. 이런 분들은 아직 뭐가 있어요? 푸릇푸릇함이 있어. 신선함, 프레쉬가 있어. 프레쉬. 네, 완전 뭐 녹색이야. 그런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기업을 어떤 주식을 사야 된다고 배웠지? 우리 요즘에는 주식 투자하면서 다 공부하고 들어오잖아요. 뭘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재무구조 우량한 거. 어? 우량주, 쉽게 얘기하면 우량주요. 우량주를 매수하라. 그 얘기 듣고 들어오는 거잖아요. 삼성전자 망해요? 안 망하지. 이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 중에서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에요. 걔네들은 좋은 기업들이거든. 근데 그런 기업들은 안 망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은 나온 거 아니에요? 네. 걔네들이 버텨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실적 나빠지거나 뭐 얘기 나오지만 그런 것들은 지들도 모르는 거야, 솔직히. 네. 솔직히 모른다고. 아니 내년도에 실적이 좋을지 나쁠지 그거 어떻게 알 거야? 만약에 내년도에 실적 좋게 나왔어. 그럼 실적 좋게 나왔네? 그러고 말겠지. 원래 증권사 리포트든 전망치 같은 경우는 지금 나빠? 그럼 내년도도 나쁠 것 같아. 더 나빠진대. 큰일 났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믿을 필요가 없어. 물론 미래의 어떤 수주라든지 등등등을 가지고서 대응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이 보면은 그대로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면서 뭐 그대로 계산하면 목표 주가가 지금보다 뭐 2배, 3배 막 높은데 가고 있으니까 맨날 목표 주가 높게 잡고 애들이 매도 사인을 안 보내줘. 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 봤을 때요. 자, 지금 같은 상황이에요. 경기 부양을 통해서 경제 지표는 점점점 좋아져요. 하지만 고금리 때문에 또는 뭐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기업들이 비용적인 부담이 커져가지고 실적이 감소한 상황에 벌어서 버티기가 힘들어졌어. 자, 그러면 누구만 살아남겠어? 개인 투자자로 치게 되면 주가가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주가가 반등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기는 해. 하지만 빚을 많이 내고 있거나 신용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 레버리지를 많이 거신 분들은 이 단기 변동에 견디기가 힘들어서 떨어져 나가잖아요. 기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내년쯤 되면 진짜 우량하거나 좋은 기업들만 살아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쓰러져 나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 애들만 제거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좌는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주가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관계없어요. 잔파동이야. 지금은 어쨌든 저점이고 바닥권에서 움직이는 부분들인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집을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렸다 올렸다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니까. 무조건 내렸다 올렸다 해야 돼요. 이 내렸다 올렸다는 이 과정 속에서 살아남는 애들이 누구냐 이것만 아시면 돼. 여러분 계좌가 지금 살아남아 있잖아. 그 여러분들은 여기서 아주 잘하고 계시는 거야. 빚도 없어. 레버리도 심하게 안 걸었어. 몰빵 안 쳤어. 신용 안 썼어. 미수 안 썼어. 그럼 살아남는 거지. 그잖아요. 살아남으면 내년에는 살아남는 애들 위주로 움직인다니까요. 죽는 애들은 죽는 거고 살아남는 애들만 위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거기에 속할 가능성이 매우 높지. 모든 종목이 다 그럴 가능성은 없겠지만 내가 만약에 50개를 갖고 있어. 이 중에 40개는 내가 그래도 믿을만하다 생각되면 어떻게 되겠쇼? 형주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네. 내가 40개 정도 살아남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계좌가 수익이 안 나면 이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지. 그잖아요. 10개는 그냥 망했어. 근데 40개가 올라갔어. 계좌는 무조건 수익이야.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량주 중에서도 이상한 애들 있잖아. 빚도 별로 없고 돈도 많은 회사 같은데 안 이상한 애들. 많이 올라간 애들이에요. 걔네들은 이렇게 떨어지는 거지. 앞으로 실적이 더 나빠질 것 같아요라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겠죠. 뭐 공매도가 있었든지 등등등의 이유를 가지고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전지 같은 경우도 뭐 LNF든 뭐 이런 것들 좋아. 장기적으로 보면서 뭐 대응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은데 당신이 지금 사서 여기서 수익 낼 확률은 진짜 재미없어요. 먹은 거 뭐 먹었어요? 네, 수익 얼만큼 내셨어? 이거 LNF 에코프로뱀 이런 거 사가지고 수익 많이 냈어요? 수익이 났을 리가 없잖아. 지난번에 증권사 리포트 나올 때 그때 고점 대비해서는 지금도 많이 떨어져서 마이너스 30% 이상씩 나와 있어. 이거 뭐 답이 없는 건. 이런 것들은 사봤자 재미가 없다니까요. 이거 매수해서 뭐 할 건데? 저 밑에서 사가지고 수익 나신 분들이야 그냥 지금 그냥 그래 버티면서 갈 수 있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지금 이런 위치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뛰어들었어요. 응? 가장 많이 뛰어든 정말 많이. 얘네들 지금 보시면은 왜 개인들한테 자꾸 주는 거 아닙니까? 응? 개인들한테 자꾸 주는 거예요. 자꾸 넘기고 있잖아요. 공매도 아직도 많이 남아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가지고서 뭐 먹을 만한 게 없어. 응? 수익이 안 난다고요. 지금 지난번에 나올 때 이거 지나고 보면 다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주가가 꼭 더 많이 떨어져 봐야지 알겠어요? 꼭 그렇게까지 떨어져 봐야 되겠어? 다 떨어지고 나면 이제 그때 얘기하잖아요. 카카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안 팔았는데 팔라고 했을 때 안 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위메이드도 마찬가지. 위메이드 이런 것도 위에서 팔으라고 했는데 안 팔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지금 뭐 어떻게 해. 이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들이 조치를 취하셔야 된다는 얘기지. 뭐 근데 장이 빠지면서 뭐 지금 장이 많이 빠졌잖아요. 이렇게 많이 하락하면서 나타난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윤곽이 통뼈라고 생각하면서 유지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요. 또 많이 올라온 종목들은 일단 조심하세요. 걔네들은 여러분들 뒤통수를 아주 세게 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안 빠지고 다른 것들은 막 자꾸 빠지는 것 같으니까 그쪽으로 계속 넘어가죠. 비중이 점점 커진다고요. 손실 나는 거 팔아가지고 뭐 하지? 아, 이놈 괜찮으니까 다시 더 사자. 이놈 괜찮아 더 사자. 그러다 보면 정신 차려 보면은 계좌에 그거밖에 없어. 계좌에 그거 하나만 덜렁 있는 거예요. 근데 걔네가 직접적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박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주식을 사야 되는 것들은요. 고점에 있는 거 절대 사면 안 돼요. 이 기준이에요. 아주 명확한 기준입니다. 여러분들 이 명확한 이 기준만 잘 지키게 되면 뭐 주가가 좀 내려가든 아니면 횡보를 해대든 뭐 시장에서 뭔 이야기가 터지든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 그러냐? 그러든가 빨든가. 알았어.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난 너무 안타까운 게 주가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그냥 그냥 좋아했다가 주가 조금 이제 떨어지죠. 근데 이 떨어지는 게 지금 지지점 거의 근처까지 왔으니까 뭐 내려가는데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벌써부터 얼굴이 죽상이 돼가지고 어이구 어쩌면 좋아 그때 팔아먹을 것을 주가 나중에 올라가서 주로 위 올라가면 또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아유 그때 안 팔기 잘했어요. 뭐 그는 그때 안 팔기 잘했어요. 그런 생각은 주가가 지금처럼 조정을 받고 있을 때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응? 나는 네가 내려가지만 난 내 주식을 믿는다 이거야. 응? 난 내 주식을 믿는다 이거야. 그러니까 안 팔겠다. 그래 내려왔어? 그럼 뭐 돌리게 되면 나 혹시 비중이 약하면 좀 더 사야지. 아니 뭐 그럼 난 버틸 거야. 괜찮아 너 알아서 맘대로 해. 나는 부담 없어. 나 얼마나 기다릴 수 있어. 네가 올라갈 때 충분히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적어도 매수한 주식에 대한 신뢰는 그렇게 갖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걔네들이 뭔가 포지션이 나타났을 때 매수를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있어줘야죠.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다우데이터도 손실이 많이 났었던 주식이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분한테 드렸던 것 중에 뭐 BMT도 월급 종목이었던가요? 네, 하여튼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이게 손실 많이 났었던 주식이에요. 손실 났었는데 순간적으로 이제 수익이 많이 나오고 뭐 이거 말고도 있었지. 화천기계. 화천기계는 여러분 다 알잖아. 황천기계라고 불렀던 그런 개 같은 주식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믿고 기다리면 돼요.
회사가 나쁜 회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지랄 같아서 그랬지. 나쁜 회사 아니에요. 유볼 좋지. 부채 없잖아요. 이런 회사는 망하지 않는단 말이지. 그러면 믿고 기다려. 그럼 올라온다고요. 뭐 하림 통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뭐 특별한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거는 뭐 치고 나면 올라가잖아요. 물려 있었다가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었어? 또 뭐 대주산업? 대주산업도 손실이었던가요? 하여튼 저는 이것도 손실 많이 났었네. 여기까지 빠졌다가 올라갔으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지? 다우데이터 멀리 갈 것도 없어.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에? 이것도 손실 여기까지 났었던 거요. 여기까지 내가 14,000원에 샀다. 근데 여기 9,000원까지 떨어졌어. 몇 프로 손실이라고? 피곤하잖아. 월급 종목들은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월급 종목뿐만 아니라 내가 주식을 매매한다고 생각했을 때도 그런 거야. 내가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 이 새끼 갈 것 같아. 그러면 사는 거야. 이번에 유라테크도 이것도 물려있는 주식이잖아요. 근데 올라오는 타이밍 보니까 상한가도 한번 먹어보고 추가 상승도 한번 기다려보고 자 만원대에서 물량 터진다고 그랬지. 그래서 약간 변동성이 있을 거라 얘기했잖아요. 왜? 만원대에서 물량 터지는 이유는 뭐야? 매물대가 두껍잖아. 그럼 저항이 있지. 그럼 당연히 들어올 것이다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크게 밀리지 않았어. 그럼 안 팔아도 돼. 매수는 어떻게 해주면 돼요? 나는 물려있었어? 여기서 좀 더 사주면 돼. 나는 주식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갈 때 사주면 돼. 간단하잖아요. 이게 매매예요. 근데 그럼 이거 올라가는 주식도 있지만 뭐 이런 종목은 어떻게 해요? 뭐 AAA 뭐 이런 거 뭐 저런 거 이거 아직 안 올라갔는데요. 기다려. 아직 안 왔잖아요. 타이밍이 오면 사면 되고 돈이 없으면 그냥 놔둬도 올라가니까 그냥 놔두면 되고 내 거가 굳이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는데 이렇게 안 간다고 안달복달 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지. 그냥 둬. 기다려. 그러면 시장이 좋아질 때 이 종목들, 이 종목 유아테크도 마찬가지예요. 유보율 높잖아요. 부채비율 낮잖아요. 실적이 좀 어쨌는지 저쨌는지 모르겠지만 시장 앞으로 좋아지면 되는 거고 얘는 두 가지 재료가 있었잖아요. 정책적인 거랑 뭐 자동차 같은 부분들 여러 가지가 있었단 말이지. 그러면은 비빌 언덕도 있지. 회사 망할 염려도 없지. 뭐 문제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개떡 같은 주식이고 이상한 주식이면 골치 아프지. 뭐 만약에 노터스다. 노터스는 회사가 나쁘지 않아요? 네. 나쁘지 않아. 망할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요? 4만원부터 시작했단 말이야. 응? 4만원부터 시작했어. 이건 뭐야? 말이 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주가 떨어졌어. 그럼 이거는 문제가 되지. 여기까지 올라가려면 나 여기서 물렸는데 믿고 기다립니까? 이건 아니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내 주식이 밑바닥에서 기어다니고 있는데 멀쩡한 주식이요. 아직 시세가 한 번도 안 나와서.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근데 아무리 좋은 주식도요. 위로 치솟아 올렸어. 그 다음부터 주가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면 이건 답이 없어요. 제 아무리 좋은 주식이라도 뭐 그죠? 돌아가신 조상님이 물려준 주식이라도 팔아먹어야 돼요. 이게 바로 기준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흐지부지하게 흐리멍텅하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매매 자체가 꼬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눈앞에 거만 보는 거야. 차트 이렇게 보고서 와씨 오늘 음봉이네 팔아야 되겠다. 와씨 내일 뭐 그냥 상승인데 팔아야 되겠다. 뭐. 아니 내일 올라가고 내려가는 게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데. 지금 만약에 뭐 코스피 지수 뭐 내일 좀 더 빠진다 무엇이 중요한데. 내일 좀 빠지면 뭐 어때요? 큰일 나요? 설마 뭐 이런 조정이 다시 나오겠어? 조정 좀 나오면 어때? 여러분들이 버티느냐 못 버티느냐는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간단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가진 주식이 멀쩡하냐 안 하냐, 이 회사는 괜찮은 거냐 아니냐, 이 회사 그래서 망해요 안 망해요? 그것만 보시면 돼요. 아무리 개차반 같은 주식이 있을 수 있어. 뭐 하다 보면 개차반 같은 주식이 있을 수 있어. 정말 더러운 주식들 뭐 마이너스 70% 80%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개떡 같은 주식이 나올 수 있어. 걔네들은 지금 밀어놔요 뒤로. 네. 당장 회복이 안 되는 것들 괜히 신경 쓰지 말고 밀어놔요. 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손봐야 되고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는 시점들은 아직 오지 않았다니까는요. 이거 뭐라 그랬지? 여기 계속 그냥 뭐라고요?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매수 구간, 좋은 자리, 싸게 살 수 있는 자리, 보너스 구간. 즉 바닥은 여기인데 요 밑으로 파고 들어갔기 때문에 어쨌든 지하 갔다 다시 올라올 거 아닙니까? 이런 데서 내가 추가 매수를 잘해서 평단가를 낮춰줄 수 있다면, 또는 신규 매수를 잘해서 바닥에서부터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매수할 수 있다면, 이런 자리가 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고요. 나중에 저 위로 올라가서 2700 넘어가서 본격적으로 뭐 시세가 좋아지고 그 다음에 상승이 진행되고 이렇게 나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눈덩이처럼 굴러가는 거야. 이미 수익을 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부모가 지원을 하나는 안 해줬어. 그래서 나는 단칸 새방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40만원짜리 단칸 새방에서 시작해. 신혼부부가. 이런 사람이 있고요. 부모가 지원을 해줘가지고 강남에 50평대 아파트에서 결혼을 시작했어요. 신혼을 시작했어. 차이가 있겠지. 둘 다 잘 나가. 직업이 똑같아. 벌이가 똑같아요. 이 사람도 만약에 돈 많이 버는, 한 달에 1억씩 벌어요. 이 사람도 1억씩 벌어요. 하지만 출발선상이 다르기 때문에 더 빨리, 더 많은 부자가, 이 사람은 절대 여기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돼. 똑같이 벌고 있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출발선상은 여기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준비를 해놓게 되면 출발선상에 똑같이 섰을 때, 야, 이제 시장 올라가니까 매수하자, 이제 대응해보자 라고 한 사람보다 더 빠르고 더 멀리 더 크게 수익이 날 수가 있죠. 이게 이런 자리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내가 대응을 못했어. 왜? 난 지원 받은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겠느냐? 그렇지 않지. 1억씩 벌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시작해도 돼요. 왜? 여기서는 뭐가 된다고? 똑같이 부자가 되는 거야. 밑에서 대응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사실 우리의 선택 구간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돈이 없어. 지금 돈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 돈 내놓으면 어디서 나오게 하겠지만은 돈이 없다고요. 그 추가 매수도 안 돼, 신규 매수도 안 돼, 그냥 그런 거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또 그냥 홀라당 어디선가 속아 넘어가가지고 오늘 또 뭐 SMS 문자 왔더만, 스팸 문자 와가지고 뭐 내일 이 종목 보세요. 그러면 시간에 상한가 간 종목 따다닥 보내가지고 내일 올라가죠 봤죠 이런 개소리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또 가지고 있는 주식 싹 팔고서 그냥 글로 넘어가가지고 고점에서 또 물려가지고 허우덕대다가 당했어요. 좋은 날 다 갔다고. 그러면 장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해서 와 돈 벌기 시작했어요. 근데 나는 물려서 허덕거리고 있고 손해만 많이 봤어. 이제라도 내가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제부터 잘해볼게요. 이미 때는 지났는데? 그러면은 늦었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늦은 거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아직 시작도 안 한 단계니까 뭐 느긋하게 하셔도 상관없고 매매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가만히 계셔도 되는데 이상한 짓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50% 떨어지는 거, 그건 금방 복구돼. 50% 반토막 금방 복구됩니다. 상한가 두 방이면 끝나잖아요. 상한가 두 방이 누의 이름입니까? 누의 이름이지. 제가 이 주식을 뭐 리딩을 하면서 어떤 방송을 하면서 설문조사 가끔씩 하잖아요. 여러분들 수익률 50% 이상 한 번도 못 먹어보신 분들 손 그러면 엄청 많이 듭니다. 적어도 3분의 2 이상은 50%를 못 넘어봤어요. 50% 수익률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지금 다우 데이터를 보고 있으면 가슴이 벌렁벌렁거려. 야, 뭐 이렇게 수익이 나오고 이런 게 있냐, 뭐 가슴이 벌렁벌렁 한다니까. 맨날 10% 20% 많이 먹어 30% 수익 먹다가 이렇게 한번 50% 60% 70% 뭐 100% 이렇게 나가면은 가슴이 벌렁거린다고. 여기 익숙해지셔야지 됩니다. 익숙해지셔야 돼요. 10% 20%짜리 계속 그것만 먹어서는 절대로 계좌가 올라가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계속 누적하면 좋아지게 하겠지만 손실도 맞아야 되잖아. 큰 것들이 한 방씩 터져줘야 돼요. 응? 기준점이 어디냐를 것을 생각해 봤을 때 그 기준점보다 내가 기준점을 여기 생각하고 있어요. 기준점을 0으로 생각하고 있어. 근데 이 밑으로 떨어져 있어. 이건 뭐라고요? 다 저평가야. 네. 다 저평가. 언더슈팅이라는 것은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언더슈팅은 좀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이죠. 이게 추세가 이렇게 형성됐을 때요, 넘어가는 걸 오버슈팅, 그 다음에 치고 내려갔을 때 이탈했을 때 언더슈팅인데, 지금 추세가 어디로 형성되어 있는지는 아직은 확실치가 않아요. 이게 불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언더슈팅이라고 보기도 조금 애매한 것 같긴 합니다만은, 굳이 따지고 들자면 언더슈팅 같은 느낌이죠. 네. 왜냐면 진짜 추세는 이렇게 진행되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난 지금 현재 원래 정상이 왔으면 3000포인트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리가 오버슈팅, 이 자리가 언더슈팅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자기 추세대로 도대로일 거예요. 왜 이 자리를 꼭 찝어서 얘기하느냐? 코로나가 있기 이전에, 코로나는 지금 변수잖아요. 이건 특별한 변수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뭐라고요? 실제로 경기가 좋아지는 신호가 나왔었던 시기입니다. 무역 분쟁이 끝나가는 시점.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던 시점이란 말이지. 응? 이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서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어떤 특별한 변수 때문에 많이 떨어졌던 부분들을 튕겨 올리다가 보니까 정상 추세까지 올려놨는데 LIC 더 가보자. 오버슈팅이 된 거고요.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서 멈추라고 했는데 멈출 수가 없었어. 그래서 더 떨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언더슈팅 나온 부분들은 다시 되돌림이 나올 거예요. 우리 지수 포인트는 3000포인트를 어떻게든 만들어내게 되겠죠. 그러면 그 가는 과정이 2700인데 그때까지는 여러분들이 계좌를 많이 정비해 놓게 되면 3000이 갔을 때 당연히 계좌가 수익이 나올 테고요. 3300을 가게 되면 더 큰 수익이 나올 거고, 정고점 돌파하게 되면 돈 잃는 사람이 없어야 되겠지.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중에서 개떡 같은 주식이 수익이 아직 안 나고 있는 애들도 있을 수 있어. 이런 거 쳐다보지 마. 계속 이런 것만 쳐다보면서 다른 것들은 다 잘 가는데 아이고 얘는 왜 안 가고 있을까요? 이러면 이럴 필요가 없어요. 내 전체 계좌가 오르고 있냐 내리고 있냐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거 나중에 정 안 되겠다면 버려 그냥. 네. 버리면 되잖아. 100%짜리 수익 하나 내면 이런 거 다 버려도 돼요. 마이너스 50%짜리 2개 버려도 되잖아. 버려 그럼 버려.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주식하면서 맨날 수익만 날 수 있나? 손실도 날 수 있는 거지. 그럼 버려. 이거 신경 쓰지 마요. 다만 이걸 아직 버릴 때가 안 됐다는 얘기야. 아직은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니니까 조금 더 기다렸다가 보자. 그래서 포트를 지금 끌고 가는 것 뿐이지,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했을 때 개떡 같은 주식을 굳이 갖고 있을 필요 없어. 그때 되면 손절 매도를 해야 되든 아니면 종목 매매 교체를 하든 그때 마음대로 하셔도 된다니까요. 근데 그런 개떡 같은 주식도 어느 날 핀트만 딱 맞게 되면 주가가 급등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때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면서 추세 또는 주도주 또는 어떤 업종 또는 어떤 종목군 이런 것들이 따로 정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저지라인에 나와 있는 종목들이 크기에 속할지도 모른다는 얘기지.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인지 좋은 놈인지 아직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럼 시장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그런 게 정해지게 됐을 때 그때도 못 올라간다. 그럼 이놈은 그지 같은 놈이요. 그때 팔면 돼요. 적어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단 1%라도 더 올라가 있겠지. 100원이라도 더 벌고 팔 수 있으니까 굳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 내가 가진 주식이 너무 개떡 같아요. 나도 개떡 같은 거 많아요. 네. 많은데 그냥 냅둬. 왜? 아직은 때가 아닌 거잖아요. 응? 아직은 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때를 기다려야지. 좋은 때, 가장 좋은 때요. 계속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계속 다짐을 하세요. 야, 아직은 아니야. 기다려. 손이 나가려고 그러면 탁 붙잡아. 그냥 너 왜 이러니? 이렇게. 그러다 남의 손 잡지 말고 탁 잡았는데 뭔가 부드럽네? 내 손이 아니네? 그러면 당장 땅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무조건 고를 해도 안 되겠지만 또 무조건 죽어도 안 돼요. 맨날 3점 나가지고 수익 내가지고 3점 300원씩 내나 해가지고 예? 삥바리 치다가 3점 그거 없으면 안 돼 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합시다. 장이 조정 받을 때 여러분들 저하고 무료 방송 들으시면서 이런 개 같은 조정들 계속 봤던 거 아니야. 그죠? 최소한 뭐 최근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은 뭐 최소한 이런 개 같은 조정들 다 경험했잖아. 나하고 같이. 이런 조정이 나올 때 뭐 종목도 빠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 살아남았잖아요. 값진 경험을 얻었잖아. 근데 특별하게 그렇게 손해보고 있는 거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뭐 2700포인트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손해보는 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이 손해보는 위치는 어디냐? 여기 3000포인트 이상의 이 시점 대비했을 때 손해를 보고 있는 거지, 뭐 2700포인트 대비해서는 그렇게까지 손해는 아닙니다. 금방 회복해요, 이런 거는. 근데
이번에 기회가 뭐냐면 2700포인트 넘어갈 때 3000포인트에 달하는 정도의 수준의 회복을 우리가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장은 항상 그런 거예요. 내렸다가 반등도 나갔다가. 종목들은요, 변수를 반드시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주식을 사더라도요, 떨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 이 주식이 좋은 주식이면 결국에는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그 때가 지금이 아니어요 라고 얘기하는 것 뿐이지, 얘가 그냥 망가지고 깨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삼성전자를 뭐 개떡처럼 보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6만원대 지금 완전히 뭐라 그래요? 이제 삼성전자 6만원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만 전자로 계속 있었어요. 5만 전자로 오랜 세월을 버텼어. 5만 전자로 오랜 시간을 5만 전자로 버텼다고. 4만 전자 가냐 마냐 뭐 뉴스에서 막 떠들어댔지만 이제 6만 전자 너무 간단하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니까. 지나고 보면 당연하게 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됩니다. 이것도 팔아버렸으면 어떡할 뻔했어. 5만 5천 원, 5만 1천 원 갈 때 4만 원 갈지도 모른다. 3만 원 갈지도 모른다. 이런 거에 속아가지고 팔아버렸으면 어떻게 해. 여기 밑에서부터 지금 20%예요. 위에 올라간 게 이게 20% 올랐다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때 불안한 사람들은 다 겁을 먹어요. 근데 삼성전자가 망하겠어? 그리고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식적인 부분을 좀 생각해 보면 절대 갈 수 없는 가격이라는 게 있어요. 이 경기가 진짜로 나빠져가지고 경제 공황 같은 수준의 어떤 모습, 뭐 IMF 얘기 또 나오던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요. 네, IMF 또 온다는데 어떡합니까? IMF 안 와. 그런 거를 걱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야. 그거 왜 걱정을? IMF가 왜 오는데? IMF가 왜 와요? IMF가 왜 와야 되지? IMF가 뭔지는 알죠? IMF는요, 구제금융, 응? 우리나라가 IMF를 신청한다고? 우리나라가 파산해가지고 망할 것 같으니까 IMF한테 돈 좀 빌려주셔갖고 IMF를 신청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도대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나라가 IMF 신청할 정도면은요, 너무 우리나라 못 믿는 거 아니야? 응? 여러분, IMF는 추억이야. 추억이고, 그 당시에는 그때 그렇게 어려웠었지. 그때는 우리나라가 못 살았어. 솔직히 얘기해서. 네? 96년도에 우리가 굉장히 잘 살았을 것 같죠? 우리 잘 살기 시작한 거 얼마 안 됐어요. 언제부터 잘 살기 시작했느냐? 2002년도 월드컵 끝나면서부터 우리나라 경제지표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경제지표를 순서대로 연도별로 보실 수 있는 분 한번 봐보세요. 2002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월드컵 때 뭔가 나왔었는가 봐. 근데 2002년도가 지나면서부터 2003년, 4년, 5년 지나가면서 경제지표가 바뀌기 시작하면 우리나라가 비약적인 발전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나라가 좀 먹고 살만하네라고 생각하는 시점이 언제부터냐면 2002년, 2003년도 넘어가면서부터예요. 그 이전에는 되게 못 사는 나라였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었다고. 못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 F를 보니까 왜 대학교 생각나요? 난 A밖에 나는 A밖에 없었는데 A뿔 A뿔밖에 없어서 잘 모르겠네. 이해되시죠? 지금은 그때와 지금은 완벽하게 다릅니다. 지금은 그냥 놀고 먹어도 IMF 안 와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금 모으기 할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물론 금을 사가지고 있는 건 괜찮아. 근데 뭐 그런 건 상관없지만 IMF가 온다고 어떡하죠? IMF가 또 온대요. 큰일 났네. 뭔 소리야 그게? 응? 뭔 소리냐고 이게. 그러니까 뭐 스태그플레이션 뭐 일단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것 같아. 다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거기에 빠져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끝났다라고 생각하면 끝이 없어. 나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뭘 선택할 수 있는 건 뭐겠어? 인버스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인버스 고퍼스를 사세요. 그래서 돈 번 사람은 못 봤어. 응? 그래 아직 하락 시작도 안 했다. 큰 거 온다. 이런 얘기들 나오잖아.
아이구야. 아직 나는 이걸 이렇게 받고 싶어요. 아직 상승 시작도 안 했다. 큰 거 나온다. 그렇게 믿으세요. 지나가 보면 전부 다 알게 돼요. 응? 다 알게 됩니다. 조정이 아무리 세게 나오고 아무리 크게 나오더라도요.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 고려할 만한 내용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올해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변수 때문에 많이 흔들린 거고 크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흔들리는 그 부분들을 지금 개인들을 죽이는데 이용을 했을 뿐이지. 공매도로다가. 개인들이 역대급으로 많이 들어와가지고 바글바글 되잖아요. 근데 마침 전쟁이 터졌네? 마침 금리를 올리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갔다가 그냥 죽여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 그럼 개인들이 싹 빠져나고 나면요. 아니었대. 괜찮대. 경기 좋아질 거래. 아유, 그냥 그런 거 없대. 무엇이 유리한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고 주식이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뭐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이제 끝장이야, 나는 망했어, 도대체 왜 이랬을까, 뭐 등등등 맨날 그런 생각한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 할 수 있어. 주식 기다리면 돼. 자, 그동안 나는 다른 일을 열심히 하자. 너 열심히 내 할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자. 그래서 주식을 더 사든지 아니면 믿고 기다려주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건설적인 방향 아닙니까? 응? 그게 건설적인 방향 아니야? 근데 왜 여기서 뭐 나는 안 될 거야, 나는 끝장이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응? 야, 이거 한번 해보자. 그럼 아유, 그거 안 돼. 그럼 뭐 하려고? 안 돼. 못 해.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겨? 이제 좀 양지로 나와야지. 떨어지는 거, 주가 조정, 뭐 내일 조금 빠져, 얼른, 그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 사람만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다 좋아집니다. 사람만 있는 게 중요해. 인공호흡기 꽂고 있든, 뭐 지금 뭐 그냥 의식을 잃고 누워있든지 간에 괜찮아. 사람만 있으면 돼요. 그럼 다 기회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요, 그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 응? 내가 왜 죽지 않고 살아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왜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일 모레 죽으려고 살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잖아. 나는 내일 모레 그냥 완전 폭삭 망하려고 지금 성공한 거야? 이런 사람은 없다고. 여러분들 계좌가 잘 버티고 있는 거. 아, 지금 좀 힘들지만 그래도 좀 해볼만해. 아, 괜찮아, 나 아직 버틸만해. 이렇게 생각이 든다면 그냥 그것만으로도 지금 된 거예요. 네? 더 좋아질 거예요. 더 좋아질 걸 생각하세요. 당연한 거잖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손절매도 해가지고 밖에 나가버리는 것보다 지금 여러분들이 약간 애매하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주식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더 많으니까.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애매한 거, 이상한 거 사지 마시고, 네? 이상한 거, 애매한 거 사지 마시고, 고점에서 자꾸 물리지 마시고, 뉴스에서 떠들어내는 거 사지 마시고, 그런 거 안 사면 안 돼? 꼭 그렇게 사야 돼요. 막, 뉴스를 보면 자꾸 마음이 흔들려. 성천사 방금 듣고 왔어. 아, 뭐, 방송 듣고 있으면, 아, 그렇지, 맞아. 그래, 열심히 하는 거야. 했다가 뉴스 한번 딱 보면, 야, 씨, 너 망한다는데? 아, 씨, 큰일 났네. 그러지 마.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하나만 들으세요. 나한테 도움이 되는 얘기만 하는 거, 그런 것만 들으세요. 물론 간신배처럼 옆에서 막 속닥속닥 하면서 막 뭐 이렇게 그런 것만 들으면 또 안 되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 근데 올라갈 이유만 찾는 거야. 그런 사람들은 그 주식으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길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건 안 돼. 답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또는 계좌를 운영함에 있어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기를 좀 크게 본다라든지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된다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응? 시장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지. 내일 주가 빠질 수도 있어요. 미국장이 애매하면 빠질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뭐 어쩌라고. 그죠? 그게 뭐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장이 올라갈 때는 정말 순식간에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변화를 하고 있어요.
시장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식 투자하시면서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초보 투자자분들 2년 안에 2년 정도 투자하신 분들 이런 상승 경험해 본 적 없잖아. 한 달, 두 달 동안 상승하는 거 경험해 보신 적 없잖아요. 응? 이런 게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시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올라가는 장에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지. 근데 내려가던 상황에서 나타났어.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건 좋은 거란 말이요. 좋은 거를 왜 싫다고 그래? 좋은 거는 다 챙기세요.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될 거 아니요. 예? 여러분이 잘 돼야지 내가 잘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지. 네? 내가 어디 가서 또 이제 피고 아유 봐 내가 얘기했지 딱 그러면 목에 기부스도 좀 하고 예? 이벤트 하는데 이벤트 광고도 확 해주고 말이야. 지금 이벤트를 한단 말이지. 이벤트를 하는데 그런 광고도 팍팍팍팍 해주고 말이지. 예? 지금 내가 그거를 자연스럽게 못 하잖아요. 지금 여기 블랙 프라이데이 광고 자연스러웠나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 지금 할인 이벤트 하잖아. 이런 거 말이야. 이런 걸 내가 그냥 빡빡빡 얘기하면서 여러분 돈 벌었죠? 이번에 돈 번 걸로 이거 가입하면 되겠슈? 그러면서 예? 얼마 안 되네. 그러면서 내가 얘기해 줄 거 아니야. 이거 싸네. 예? 1개월에 49만 원. 3개월에 139만 원. 이번에 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특강 녹방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번에 특강한 거 녹방 보실 수 있어요. 이건 또 이용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뭐 어차피 할 얘기는 다 했어요. 네, 자연스러웠어? 나름대로 머리 쓴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아니 뭐 다른 건 몰라. 좋아. 오케이. 다른 거는 그냥 일단 그래 치고 다우데이터로 돈 번 거 그냥 팔아가지고 가입해보자 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내가 지금 그 말을 못한다고. 이미 말을 다 했지만 왜 말을 못해요? 예? 아유 힘들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 조금만 더 기다려봐요. 더 좋아질 거야. 더 돈 많이 벌고 더 좋아져서 여러분들 더 부자 돼가지고 그때는 성투자 절대 잊지 말고 꼭 가입합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돼. 여러분들이 잘 돼야 돼. 내 최고의 목표는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된다고. 다른 게 아니고 나는 내가 돈을 벌려고 여러분들을 돈을 벌게 만들 거란 말이지. 그것만 기억하세요. 종목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남는 법을 계속 배우세요. 그래야지 살아남아야 해. 살아남으면 무조건 돈을 벌게 돼 있어요. 이건 되게 쉬운 거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무조건 저는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7,500원 감사합니다. 해기스님 슈퍼채팅 고마워요. 여러분들이 살아만 있으면 무조건 돈을 벌 거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을 무조건 살리려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살아 있으셔야 됩니다. 산소탱크님 왔으니까 이제 갑시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어. 네, 누군가 오면 이제 누가 인사했어? 지금 왔어? 그러면 방송 끝내는 거지. 시간 다 됐고요. 네. 아니 내가 살려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 돼요. 그냥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나는 되게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게만 이렇게 잘 해주면 여러분들이 다 돈을 벌 거란 말이지. 그럼 돈을 다 벌게 되면은 나도 돈을 벌게 되니까 얼마나 좋아. 이게 너무나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닙니까? 근데 꼭 그걸 못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맨날 그냥 막 방송을 열어가지고 이런 소리 계속 하는 거 아니요. 에이 진짜 잘 살아있으세요? 여러분 돈 버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되면 지금 또는 올해 또는 작년부터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제 방송을 듣게 된 것을 행운을 생각하시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다 돈 버세요. 부자 되시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요. 아시겠죠? 돈 못 벌기만 해봐 그냥. 돈 못 벌기만 해봐. 돈 못 벌면 혼내줄 거야. 아시겠죠? 좋은 꿈 꾸시고요. 내일 낮에 무료 방송도 있어요. 14시에 무방 있습니다. 14시 내일 점심 드시고 14시에 또 오시면 돼요. 녹방 방송은 조금 있다가 바로 올라갑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돈들 많이 버시고 돈 많이 벌기 위해서 지금 고생한다 생각하세요. 조금 더 버티시고 아시겠죠? 네, 만약에 돈 못 벌었어 그럼 내가 다 가정 방문 다 해버리겠어. 그냥 가정 방문 해가지고 뭐야 갖고 와봐. 네, 아시겠죠? 화이팅. 네, 구독자 안 올라가도 돼. 여러분들만 돈 벌면 됩니다.
지금 있는 여러분들만 해도 충분하니까, 네. 내 구독자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만 잘 되세요. 화이팅!